예, 안녕하세요. 글로벌 공대인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그 유학 관련된 컨텐츠들을 쭉 또 시리즈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유학 정보는 워낙 많은 정보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뻔한 이야기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현실적으로 미국에 취업하고 미국에서 정착하는 그 루트의 하나로 저는 유학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유학 자체만을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 맞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처음으로 학부생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교환학생 그리고 어학연수 이 두 가지를 제가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첫 번째로 이제 미국에 나오면서 한국에서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고민들, 질문들이 많은데 글쎄요, 유학 자체가 다음 스텝을 위한 준비 단계인데 그 준비를 위한 또 준비 이거는 저는 글쎄요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미국에 오는 것보다는 준비가 어느 정도 안 되더라도 그냥 미국에 하루라도 빨리 나오는 게 저는 훨씬 낫다라고 봅니다. 준비 6개월 더해서 6개월 늦게 나오는 것보다 지금 당장 떠나는 게 미국에서 그 6개월 기간만큼 배우는 게 훨씬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뭐 그렇게 한국에서 준비를 할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준비가 잘 많이 돼 있으면 좋죠. 좋은데 그 준비하는 시간 때문에 낭비를 하지 말아라. 예를 들자면 뭐 토플 성적 몇 점 더 올리려고 뭐 6개월 더 토플 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한다. 이런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관점의 연장선상으로 그런 의미에서 교환학생은 굉장히 좋은 기회다. 예,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대학교마다 미국에 있는 어떤 학교 또는 영미권, 그죠? 학교와 연계를 해서 학점 교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물론 성적이 좋아야 돼요. 그죠? 교환학점 이수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렴한 가격으로 유학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하려고 하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대학교들마다 경쟁적으로 이것들을 많이 실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환학생 경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환학생 경험이 있어서 이제 다시 한국 들어갔다가 또 미국에 대한 꿈이 생겨가지고 다시 나오고 싶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교환학생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성적이 나쁘신 학부 성적이 굉장히 안 좋으신 저와 같은 분들은 뭐 그런 기회조차 잡을 수가 없겠죠. 그런 분들을 위한 또 다른 팁들은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교환학생 반드시 지원하시라. 이건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교환학생 해보지 않아서 딱히 그렇게 해드릴 말씀이 없네요. 어학연수 요즘에 이제 어학연수는 필수라고 하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어학연수는 하지 마세요. 이거는 안 하는 게 훨씬 낫다. 어학연수의 실패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인터넷에 그냥 쳐보기만 하면요 어학연수 실패 사례가 너무 많고 알만한 사람들 다 알아요. 근데 이제 20대 초반 외국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토종들은 꿈과 환상이 다르죠. 그러니까 어학연수를 굉장히 가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갔다 오면 굉장히 잘할 것 같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갔다 오면 거의 100이면 90은 후회한다는 어학연수.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영어는 별로 안 늘고 좀 늘긴 늘어요. 어학연수의 장점은 영어 조금 늘고 이제 자신감 많이 생긴다 이 정도 있는데 굳이 미국까지 돈을 뭐 그렇게 막 몇 천만 원 쓰지 않아도 한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학연수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면은 클래스에 한 10명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 이제 대학에서 운영하는 어학 코스가 있고 또는 그냥 어학원이 있어요. 선생님은 원어민 선생님 하나죠. 미국인. 근데 이제 클래스 친구들은 다 외국 친구들이잖아요. 주로 많이 오는 나라가 한국, 중국, 그다음에 동남아, 그다음에 아랍 애들. 그리고 뭐 남미에서도 좀 오고 유럽에서도 좀 오고 어학연수는 이런 느낌이죠. 제 아들이 이제 5살인데 엄마 아빠가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5살짜리 애들 앉혀놓고 막 얘기하고 놀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고 5살짜리 애들끼리 얘기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어법과 단어들을 써가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지. 그게 늘겠어요? 비유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아이, 나는 외국 가서 다른 글로벌 국제 여자친구, 국제 남자친구를 좀 사귀어보고도 싶고 놀고 싶다. 이런 분들은 아주 좋은 코스입니다. 놀기 좋은 코스예요. 어학연수. 제가 이제 여기서 석사할 때 그 학교에도 어학연수 코스가 있어가지고 어학연수 하는 친구들을 이제 많이 봤어요. 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어학연수가 망해가는 코스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국 애들끼리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시간을 때우는 것.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외국 애들이랑 이제 이렇게 막 커뮤니케이션 하면 영어가 막 느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본인 곧 알게 되죠. 이게 한정된 단어와 한정된 토픽으로 서로 막 얘기하다가 뭐 기껏해야 한국에 있는 소주 이런 거 소개시켜 준다고 우리 집에 와라 그래서 이제 술 먹고 놀고, 그나마도 이제 외국 애들하고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애들은 그 정도는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애들은 이제 한국 애들끼리 물러 다니는 거지. 늘겠어요? 시간 낭비지. 그래서 저는 어학연수 말고 이거를 꼭 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커뮤니티 칼리지, 그 CC라고 하죠. CC 뭐 캠퍼스 커플 아니고 커뮤니티 칼리지. CC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전문대학교 또는 어떤 직업학교 정도의 학교 레벨이에요. 근데 4년제 배철러 디그리는 나오지 않고 2년제 어소시에이트 디그리 이 정도가 나오는데, 뭐 굳이 디그리를 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어학연수 와서 한 학기 또는 1년 있는 기간보다 그냥 CC를 다니면서 수업을 듣는 게 훨씬 좋다. 첫 번째, 비용적인 면에서 훨씬 싸요. CC가. CC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평생교육원 같은 개념이라서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과정을 수학하기 이전에 어떤 기본이 되는 과목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강좌들을 많이 열어두거든요. 또는 이제 아주 좀 테크니컬한 분야의 이제 수업들. 그래서 뭐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 미국에서 그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도 커뮤니티 칼리지 다 다니시고, 또 운동 코치 이런 분들도 거기서 수업 들으시고, 공학 쪽에서는 이제 드로잉 그리는 거, 오토캐드 이런 것들도 이제 CC에서 수강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오토캐드 그리는 법 배우는 거지. 또는 뭐 영상 편집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테크니컬한 거 있잖아요. 뭐 아주 고차원적인 학문을 알아야 필요는 없는 그런 직업군이죠. 그죠? 주로 연령대들은 이제 20대 젊은 애들이 많이 오는데, 이제 더 좋은 학교로 편입을 하기 위해서 CC에서 학점을 듣는 애들이 많죠. 근데 이제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커리어를 바꾼다든지 어떤 그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또 CC를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CC 가면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이제 그 학점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첫 직장 다닐 때 그때 H1 비자로 있을 때 CC에서 한 3학점짜리 한 과목을 들었었어요. 저녁 타임에 하는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이 이제 영어 라이팅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레포트 쓰거나 이메일 라이팅 스킬을 좀 올리려고, 근데 그때 제가 냈던 돈이 350불 정도였던 것 같아요. 300불이었나?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정식으로 제가 입학을 한 게 아니었고, 제가 가서 오디팅을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냥 청강이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돈만 내면 뭐 진행은 해주니까. 미국에서 정규 학교나 석사를 다니면 학점당 1000불이거든요. 학점당 1000불. 그러면 한 3학점짜리 듣는데 3000불짜리예요. 학교에 소속된 ESL, 잉글리시 코스는. 어학원은 학교보다 좀 쌀 텐데 그래도 많이 비싸요. 많이 비싼 대신에 효율은 떨어진다. 재정적인 것도 CC가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클래스에 다 외국인들 15명 있는 거랑 커뮤니티 칼리지에 나만 외국인이고 전부 다 네이티브 애들이에요. 여기서 나고 자란 애들, 그리고 좋은 대학 가려고 여기서 학점 채우는 애들, 그리고 또는 이제 제가 미국에서 텍사스 A&M 석사를 했는데, 텍사스 A&M 바로 옆에 블린 칼리지라는 어떤 커뮤니티 칼리지가 있어요. 근데 텍사스 A&M 신입생들도 보면은 뭐 기본 베이직 필수 과목들 있잖아요. 뭐 미적분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굳이 A&M에서 듣지 않아도 다른 데서 듣고 와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또 고등학교 때 미리 듣고 온 애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돈을 아끼려고 또 그 칼리지를 가서 듣더라고. 텍사스 A&M 올 정도면은 그래도 텍사스에서 공부 조금 잘했던 애들이 오는 데인데, 그 바로 한 30분 떨어진 커뮤니티 칼리지에 가서 수업을 들으니까 완전히 좀 공부 못하는 애들만 있는 그런 커뮤니티 칼리지가 아니고, 또 개 중에는 좀 스마트한 애들이 섞여 있고, 그러니까 이게 수준차가 확 나죠. 어학원은 어디 콜롬비아에서 오고 사우디에서 오고 이래가지고 지네끼리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영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절대로 늘진 않는데,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는 그런 친구들과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이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근본적인 얘기인데, 영어 자체만을 배우려고 하는 것은 사실 영어 실력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어를 매개로 삼아서 다른 것들을 하면은 영어가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 도구를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언어가 느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을 한다든지 미국에서 학위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쨌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영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올라가죠. 그런데 내가 영어를 배워야지 하면 영어를 절대 배울 수가 없다. 안 된다. 그래서 커뮤니티 칼리지 와서 수업들을 듣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수업들은 또 들어놓으면은 나중에 또 쓰일 수가 있어요. 내가 약간 공대랑 약간 비슷한 학과를 나왔는데 공대로 인증을 받지 못하는 학과를 나왔으면은 이제 공학에 인증이 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을 커뮤니티 칼리지로 저렴하게 와서 수업을 채울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돼서 이제 공학 인증에 또 그 학점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대학원 석사나 박사 진학할 때 전공을 바꿀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프리리퀴짓을 요구하는 어떤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과목들을 또 미리 채워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제 와이프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제 와이프가 이제 산업공학과를 나와서 한국의 IT 기업에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와서 전공을 바꾸고 싶었던 거지. 근데 남편이 먼저 석사 입학한 학교 근처에서 알아봐가지고 본인은 커뮤니티 칼리지 가서 프리리퀴짓을 채웠어요. 저희 와이프의 목표는 그때 약대를 가고 싶어 했는데, 약대에서 요구한 학점들, 뭐 케미스트리 이런 거는 산업공학과 학부 시절에 전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 먼저 채워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다 채운 다음에 나중에 어플라이를 해서 결국 합격을 했죠. 그 약대 4년을 마치고 지금 약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 칼리지를 굉장히 저희 와이프가 잘 알더라고요. 그러면 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나만 외국인이면 조금 인터랙션이 다른 친구들과 없지 않냐, 조금 말이라도 해야지 사람들과 친해지고 영어가 늘 텐데,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와이프 말로는 어떤 커뮤니티 칼리지를 가더라도 웬만한 한국 사람이면은 굉장히 잘할 거래요. 어떤 기본되는 뭐 미적분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굉장히 잘할 거라고. 미국 애들도 영악해가지고 반에서 아시안들이 공부를 잘하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공부 잘해보는 아시안들 옆에 붙어갖고 막 숙제 뺏기려고 이러고 굉장히 잘해준대. 그래서 문제 좀 가르쳐주고 이렇게 푸는 법 알려주고 이러면서 이제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인터랙션 이런 거는 자기 노력하기 나름이지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 오히려 아까 말했듯이 영어를 쓰지 않는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하는 것보다 그 네이티브 원어민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와이프는 강력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점도 커뮤니티 칼리지는 저희 와이프가 고려대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시골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는 거의 양민 학살 수준이지. 다 A+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학생은 화학, 바이오도 뭐 미생물학도 다 A+니까 그걸 베이스로 약대에 어플라이를 할 때 너무 좋은 요소를 작용한 거지. 오히려 이제 고대 학부 다닐 때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는 완벽하게 수행을 하고, 그리고 뭐 공부 잘하는 애들만 들어가는 어떤 그런 동아리 같은 것도 가입해가지고 그런 거 활동한 것도 양력에 넣어가지고요 활용하고,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패큘러스 시간에 1/2 플러스 1/3 이게 마지막 최종 계산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 교수가 답을 6분의 5라고 썼대요. 5/6 맞죠? 예, 통분해가지고. 근데 어떤 애가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자기는 이걸 5분의 2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왔느냐, 그거 가지고 한 15분 정도 교수랑 설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학생은 이거지. 아니, 2개 중에 하나가 있고 3개 중에 하나가 있으면 전체를 다 더하면 5개 중에 2개잖아. 묘하게 설득되네. 묘하게 설득되네 진짜.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이건 거의 뭐 양민 학살이지 진짜. 학부생들도 보면은 좀 좋은 이름 있는 명문대 이제 진학하는 루트 아닙니까 이게. CC 가서 양민 학살해서 A 받은 다음에 이제 좀 좋은 학교 편입. 보통 이렇게 이제 많이 가죠. 또 좋은 게, 제가 이제 F1 비자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유학생들 처음에 오면은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소셜 넘버 받아놓으면은 굉장히 좋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 그죠? 그거 받아놓으면은 나중에 인턴십 할 때도 CPT 쓸 때도 굉장히 과정들이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니까 이거부터 받아놓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저희 와이프는 이걸 또 CC에서 받았어. 첫 임에 CC 가서 도서관에 있는 컴퓨터 룸 있죠. 컴퓨터실에서 컴퓨터 관리하는 거지. 그 캠퍼스 내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지원을 했는데 된 거죠. 그걸 하면서 이제 소셜 넘버를 미리 받아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와이프는 이제 굉장히 편했죠. 소셜 넘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런 큰 종합대에서는 사람이 워낙 많고 캠퍼스 내 이제 일자리도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잡을 구하기 힘들었는데,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는 좀 사람이 너무 없고 그래서 오히려 좀 자기가 뽑힐 확률이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서관 라이브러리에 있는 컴퓨터 룸에서 일을 하는데, 뭐 실제로 하는 일은 뭐 복사기에 복사용지 떨어지면은 채워놓고 앉아서 대기하고 사람들이 뭐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근데 이제 이게 커뮤니티 칼리지가 뭐 자격증 따기 위해서 어떤 직업학교 같은 그런 학점도 있기 때문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와가지고 컴퓨터 막 질문하면 이제 뭐 카피 페이스트 이런 것도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가르쳐주면 굉장히 고맙다 그러고, 그런 거 하면서 영어 한마디로 더 하는 거지. 근데 그분들은 다 네이티브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지. 하면서 와가지고 그건 조금,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좋은 점이, 거기서 수업을 듣다 보면 또 보여요. 다른 이제 미국 친구들이 뭘 하는지. 이런 분들 계시죠. 이제 글로벌 공대에는 뭐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이제 저한테 이제 이메일 보내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전혀 한국에서도 대학을 나오지 않고
뭐 공학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고, 그리고 자기는 그런 거를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이제 어떻게 제 다른 영상을 보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한테 저는 말씀드렸어요. 커뮤니티 칼리지 가시라. 여기 가면은 전공이 이렇게 많은데 할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부동산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운동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트레이너로 이제 그런 또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 아니면은 또 덴탈 하이진 이런 거는 또 굉장히 좋은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치위생사 이런 것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학위를 딸 수가 있어요. 테크니션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아니면은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미리 듣는 널싱 해가지고 이제 널싱 학교 또 진학을 하고, 저희 와이프처럼 또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파머시, 파머시 관련된 학점들을 채워가지고 약대로 진학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통로예요. 자격증이나 그리고 미래의 어떤 학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진로의 다양한 생각들이 열리게 돼요. 나는 뭐 하지? 이렇게 깝깝하신 분들은 커뮤니티 칼리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돈도 비싸지 않고, 그리고 다섯 번째 좋은 점은, 커뮤니티 칼리지는 어플라이를 하면요, 뭐 리젝이 날 일이 없어요. 미국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학교를 찾아가지고 어플라이를 해보세요. 100% 합격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드미션 주잖아요. 그러면 이 커뮤니티 칼리지도 엄연한 하나의 인간의 학교이기 때문에 F1 비자가 나오죠. 유학원도 나오는데, 그죠? 커뮤니티 칼리지는 더 잘 나오죠. 그리고 유학원은 어떻게 보면은 좀 유령 유학원 같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학원을 설립해놓고 실제로 학생들이 오지 않고 비자만 막 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법 체류인 사람들이 더 이상 미국에 체류할 비자가 없을 경우에 그런 유령 어학원에 등록을 해서 F1 비자로 잉글리시 코스를 다닌 척 하면서 미국 계속 체류가 있었던 루트가 있었죠, 한때. 그래서 그게 이제 LA 지역에서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불법을 저지르다가.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어학원이라 그러면 이민국에서 불을 켜고 봐요, 불을 켜고.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보려고. 근데 커뮤니티 칼리지는 그런 의심을 받을 여지가 전혀 없다. 진짜 정시 인간의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커뮤니티 칼리지는 도 굉장히 낮을 거예요. 아마 60점인가 70점인가 그렇게 해서 120점 만점에 반타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의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학부생으로 돌아가서 제가 지금 만약에 이 머리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돌아간다면 나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선택하겠어요. 그래서 학교 휴학하고 커뮤니티 칼리지 어플라이 해서, 그래서 거기 가서 한 1, 2년 듣고 오는 거지. 그리고 이제 학비가 워낙 싸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도 적고,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왜 굳이 어학연수를? 저는 이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 유학 이제 알선 업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제휴를 맺은 그 어학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꼭 유학원으로 가도록만 유도를 해요. 어떤 이유를 대든, 어떤 핑계를 대든지 간에. 그리고 또 어떤 업체는 미국의 어학원 말고 이제 동남아, 필리핀이나 이런데 뭐 이상한 나라 있잖아요. 뭐 영어를 쓰긴 쓰는 것 같아. 근데 이상한 나라에 있는 어떤 어학원이랑 제휴를 맺어놓고, 바로 미국 가는 것보다는 이런 데를 통해서 한번 여기서 배우고 자신감을 얻어서 미국에 빵 나가는 게 좋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좀 여러분 어학연수 이렇게 막 찾아보면요, 전부 다 그런 업체들에서 올린 글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데서 프리하잖아요. 제가 뭐 유학 컨설팅 업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거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저는 미국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20대 때 어떻게 하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여기만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거지. 여러분들 여기 저랑 많이 얘기해 보신 분도 있죠. 저랑 통화하신 분도 있어요. 제가 뭐 상담료 받고 해드렸나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그게 좋아서 재밌어서 하는 거지. 그리고 저도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로부터 그렇게 하는 거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아라. 요즘 정보 시대라 그러는데 오히려 진짜 정보를 찾는 스킬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어린 친구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제 경험이 쌓이면은 이게 사쿠란지 이제 단박에 알 수 있는데, 이런 어린 친구들은 좀 힘들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학부생이고 내가 영어의 경험을 쌓고 싶다, 어학연수를 고려 중이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하는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도 와서 보통 다 그래요. 와서 잘 이제 몰라요. 모르고 이제 돌아가면 느끼죠. 그때 이런 거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왜 그런 기회를 놓쳐버렸지? 항상 지나고 나면 후회가 되지. 저도 어학연수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회사 다닐 때 싱가포르에 파견해서 싱가포르에 1년 일했는데, 그때는 이제 내가 막 뭐라도 됐냐, 내가 이제 막 시작한 사회 초년생인데 이제 회사에서 해외로 파견까지도 보내주는 훌륭한 인재구나 스스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러다 그 1년의 소중한 시간을 그냥 어영부영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회사 일만 하고. 사실 뭐 회사가 너무 빡세서 뭐 다른 거 준비할 시간도 없었지만, 그 싱가포르 영어권 국가인데 거기서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영어도 배우고, 거기서 차라리 내가 그 기간 동안에 거기도 유명한 대학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석사라도 한 어플라이 해서 저녁에 힘들지만 공부하러 다니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교환학생이든 어학연수든 제가 그 텍사스 A&M에서 석사 할 때도 그 주변에 뭐 친구라든지 친구 동생이라든지 후배라든지 많이들 물어봤어요. 그때도 저 똑같은 얘기를 해줬어요. 야, 그거 하지 말고 컴퓨터 깔리기가 훨씬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아, 정말 다 어학연수 나오더라고. 그 유학원 업체를 더 신뢰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나의 말보다. 제가 이제 와서 이제 유튜브 이제 좀 사람들이 좀 구독하고 조금 이제 되니까 이제야 좀 권위가 쌓이는지 사람들이 제가 이제 말하면은 조금 들어요. 근데 제 주변 지인들은 예전에 내가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했는데도 콧방구도 안 끼고 다 어학연수 맞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을 한 학기에 막 1,000만 원씩 쓰면서, 그리고 뭐 어학연수를 왔다가 가면서 후회하죠. 그래서 꼭 이제 똥을 찍어 먹어봐야 똥인 줄 알죠.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말고, 이건 진짜 살아있는 정보예요. 여러분들, 대학생분들 뭐 어학연수 나도 가고 싶다, 뭐 꿈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그런 옵션을 아예 배제해버리고 바로 커뮤니티 칼리지나, 아니면 그것도 필요 없어요. 사실 그냥 석사를 오시면 돼. GRE 토플 준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이제 오류를 범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좀 많이 고려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